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문화TV의 한노 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영상 좀 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바로 디지털세라는 부분들인데요.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미친 영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득과 실을 한번 좀 따져보는 그런 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OECD의 136개국이 바로 이 디지털세에 대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이제 7월경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최종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가세권에 들어와 있다,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약간 좀 유동적인 매출 금액이라든가 여기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보적인 어떤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들어와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OECD 이 디지털세라고 자체가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제조업은 그동안 이제 사업장이 있는 곳에 가세를 했었죠. 근데 IT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가 이제 위치한 지역에 이제 과세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100년 만에 이제 뭐 거의 최초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과세의 어떤 모습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계는 점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이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상황으로서는 이 회피를 막을 수 없다라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이라든가 이런 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다가 서버를 두고 그리고 실제로 수익을 거둔 국가에서는 적게 세금을 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부분들은 원래는 디지털, 뭐 자동차 몇몇 개만 이쪽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대부분 제조업까지 가세권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유럽이 처음으로 제안했었는데 영국이라던가 일부 국가만 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걸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보복 관세를 매기니까 유예를 했던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법인세 인하 경쟁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걸 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전부 다 미국 기업들이죠, 대부분이. 아마존, 뭐 넷플릭스 최근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죠. 오징어 게임, 제주는 고민 없고, 뭐 돈은 다른 사람 챙겨간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금 낮은 국가에다가 이 서버라던가 이런 이제 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꾸 공장이 그 인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일자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은 조세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28%까지 최대 올리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아일랜드라던가 이런 기업들, 룩셈부르크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이런 나라들은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조금이라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력들, 일자리들을 해외 유출시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럽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디지털세 도입 현황을 보게 되면 프랑스는 했다가 이제 유예를 했고요. 영국이 세율 2% 정도 매출에다가 매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도입되는 이 OECD 자체와 이 많은 국가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구글이 우리나라의 매출액을 공시했었어요. 그게 2,200억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광고 수익만 한 거고, 뭐 우리 구글 플레이라던가 이런 어플 결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200까지 공시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은
바로 싱가폴. 싱가폴의 세액이 18% 정도, 17%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바로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게 그동안 이슈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구글의 이제 역외 탈세 방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일랜드에다가 이제 세워놓고요. 그리고 구글 네덜란드 홀딩스와 여기 로열티를 받아서 구글 아일랜드 홀딩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실적 관리는 버뮤다 조세 피난처인 이 버뮤다 여기에서 이제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세를 많이 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한 이제 국제적인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입 배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 향후 일정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2023년부터 이제 실제 발효가 된다. 필라 1 그리고 필라 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발행이 이제 그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필라 1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매출 발생의 과세를 배분하게 되는데 2023년부터요. 명결 매출액 2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조 원 정도 현재 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이제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는 100유로까지 이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2023년부터 통상이익률은 이제 매출액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매출의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에 나눠서 이제 권한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나오게 되죠. 초과 이익의 25%,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이 통상이익, 나머지가 이제 초과이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이익 전체하고 초과이익 중에 일부는 본사, 그리고 사업장 소재재 납부하고요. 초과이익의 일부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의 가세 권한을 배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통상이익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총 매출 중에서 통상이익 그리고 여기 초과이익이 있겠죠. 여기 A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A를 뭐냐면 이게 1국, 2국, 3국 그러니까 그 매출에 그 국가들의 비중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을 가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구글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알파벳의 매출이 대략 한 198조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19년도 정도 기준인데요. 영업이익이 그 당시 44조. 그리고 통상이익률은 여기에 10%니까 19조 8천억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이익 44조 거기서 통상이익률 19조 8천억을 빼게 되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 나오겠죠. 그 25% 정도가 그 6조 원 정도에서 한국의 점유율 추정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략 한 5, 6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럼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 한 2, 3% 정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세 가능 금액은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진출했던 IT 기업의 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금이 2,360억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혼자 내는 세금이 4천억 정도인데요. 그 정도 반 정도 그 많은 기업들 다 합친 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큼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에서 또 우리나라 그 가세 가능 금액에서 또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적용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돈은 아주 크지는 않다. 뭐 한 4, 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글로 봤을 때요. 뭐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안 됐던 탈세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국내 매출을 잡지 않은 부분들, 여기에서 1,600억 정도 이번에 추징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존은 그냥 수긍을 했다라고 합니다. 구글에다가도 6천억 정도 그동안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누적됐겠죠. 그걸 이제 6천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근데 구글은 일단 내야 되니까 냈고 조세 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 구글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액이 236조 정도 잡았을 때요. 영업이익이 한 36조. 지금은 이제 뭐 한 50조, 60조 넘어가겠죠. 여기에 10%면 23조 6천억. 이게 통상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1조, 영업이익에서 이제 11조 정도. 요게 이제 초과이익이 되는 거고요. 75%, 이 중에 75%는 국내에 그냥 내는 겁니다. 기존 방식대로 내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 배분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이 뭐 해외에다가 다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한 5, 6천억에서 뭐 많게는 8천억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영향이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영향력이 크진 않겠죠. 왜냐면 이 바로 이제 그 낸 부분, 삼성전자가 해외에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처리, 회계창구로서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상태로 가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에 아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그리고 이 100만 유로 미만의 다국적 기업은 여기서 제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필라 2로 또 가겠죠. 필라 1은 아까 봤던 내용들이겠고요. 필라 2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다국적 기업의 이제 소득이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특정 국가가 이제 최저한세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 뭐 8%뭐 이렇게밖에 내질 않으니까 법인세를. 근데 이거를 15%로 최저한수를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아일랜드에서 기업을 차려놓고 8%밖에 법인세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나머지 차액 7%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과세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적용 대상은 이제 앞에 봤던 그 필라 1 같은 경우의 대상은 국내에서는 최대 2개밖에 안 나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매출을 봤을 때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라 2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조 정도 규모니까 많은 기업들이 타깃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최대 25%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저한세율 15%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영향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합의안 같은 경우는 13일 날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보고되고요. 뭐 10월 말에 G20 형상회에서 이제 추인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조정 이제 어떤 모습들 조정하는 그런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향력을 한번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득일까요? 악재일까요? 보게 되면 일단은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도 그렇고 그동안에 받지 못했던 것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이제 하나를 내주고 또 큰 걸 받아왔어요.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절대 믿지 자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자기들의 어떤 그 빅테크 기업들,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과세권을 주지만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름이 디지털세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그냥 일반 제조까지 다 확대됐다라는 게 결국에는 미국의 꼼수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도 얼마만큼 가져올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 뭐 그리고 아마존, 우리 이제 웹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클라우드. 아마존이 국내에서 클라우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략 1조 이상이 나오는 정도인데요. 국내에서 지금 해외로 나가 있는 법인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도 나가야 되고, 이제 뭐 반도체도 지어야 되고, 원래는 이제 이게 반도체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글쎄요, 뺏는 게 많을까요? 뺏기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나올 것 같고요. 기업으로 본다라면 큰 악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의 세수 문제지. 뭐 기업들은 어쨌든 해외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국내에서 그만큼 비용 처리를 받기 때문에 뭐큰 부분은 아니지만 그걸 만들어내는데 가정 또 필요 없는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요게 약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그런 돈으로 뭐 주가가 흔들리질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그나마 약간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 구글, 애플, 페이스북, MS 이런 기업들로부터 좀 화끈하게 좀 뺏어왔다기보다는 화끈하게 받을 수 있을 만큼 받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대로만 간다라면 사실 앞에서 보면 구글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걷어질 수 있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협상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수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중요한 것은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이런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명백한데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수익으로 잡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서 부디 뺏기는 것보다 뺏어오는 게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뭐 주식하고는 사실 뭐 큰 관련은 없는 내용입니다만은요. 오늘 뭐 뉴스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지털 세가 무엇이냐라고 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영상으로 참고하시고 지식을 함량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돈문화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